이어서 횡단면 자료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을 특정해서요. 시간이 변하진 않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예를 들면 2019년에 혹은 뭐 2020년에 서로 다른 여러 개체들의 특징을 이제 관찰해 얻는 자료인데요. 뭐 예를 들면 2019년에 전 세계 국가들의 GDP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횡단면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저기 이쪽에 기업들이 쭉 있을 것이고요. 기업 A, B 쭉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얻을 수 있냐면 예컨대 매출액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의 고용 몇 명을 고용했는지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혹은 등등등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게 횡단면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데이터의 문제들도 이것이 시계열 자료인지 횡단면 자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은 사실 경제학에서 계량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경제통계학은 이런 문제까지는 다루진 않는데요. 기본적인 가설 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는 이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경제학에서 계량 경제학 과목을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통계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예측 분석 1장에서 주로 데이터 4가지 데이터셋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1장의 코드에 등장하는 그런 그 다양한 R 함수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4개의 데이터셋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 x1, 두 번째 데이터셋의 변수 x2, x3, x4 이렇게 4개의 변수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y1, y2, y3, y4 그래서 모두 8개의 변수가 변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x1과 y1을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우리가 관찰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x2와 y2 이렇게 모두 4개의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x와 이제 y 사이의 관계이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2가지로 1장에서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요.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선형 관계가 나타나는지 다양한 뭐 비선형으로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곡선의 형태로요. 이렇게 뭐 이런 곡선의 형태로 분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선형 관계식만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트로덕션 지난 2주 강의에서도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ggplot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pl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냐면 교재 데이터는 2군데에서 여러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 PDF 파일에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 해당 링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한번 가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이제
웹사이트를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웹사이트 1, 2, 3, 4, 5 다섯 가지 서로 다른 교재가 있는데 같은 저자가 쓴 이게 토마스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5개의 다른 교재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과목을 얼마나 계속 오래 강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 학기에 제가 파이썬으로 준비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좀 그 여의치가 않아서 여건이 강의 부담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파이썬으로 준비를 못했고 그래서 기존에 그냥 R로 진행하던 수업을 계속 이제 R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슬라이드 이 웹페이지의 이제 하단부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똑같은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5번째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웹사이트의 하단부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고요. Modeling Techniques in Predictive Analytics, Business Problems and Solutions with R이고요. 주로 이제 기업의 문제, 기업 경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보시면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 보시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금 1장은 뭐 별다른 내용의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챕터 2에 가면 이제 Shaking our bubble heads yes and no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이건 여러분 그 류현진 선수가 있었던 LA 다저스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 버블 헤드라고 하는 그 인형 있잖아요. 야구 선수 이렇게 조그만한 야구 선수 인형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경우에 과연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여서 비교적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개개인의 선호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하고 관심 있게 접할 수 있는 챕터들 위주로 좀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 데이터, 장바구니에 어떤 걸 담았는지 그래서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챕터 5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경제 관련 데이터들.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센터 스케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석, 텍스트 어널리틱스 나오고요. 이제 무비,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평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챕터의 내용은 소비자의 센티먼트에 대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뭐 심리, 소비 심리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등등등 뭐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커버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 커버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선별해서 제가 이번 학기 중간 시험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